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대표직을 잃게 된 이준석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표 권한을 갖게 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는 상황인데요. 혼란스러운 당 상황, 국민의힘 3선 중진이신 조혜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자 의원님, 비대위 출범이 된 지 하루 만에 결국 이 대표,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당 내부에서는 뭐 자제하라는 메시지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으로 풀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관심 갖는 부분 또는 걱정하는 부분 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비대위 출범 자체가 아니고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은 박탈됐다, 자동 해임됐다라고 몰아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비대위가 출범을 했더라도 본인의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6개월 당원권 정지 이후에는 돌아올 수 있는 그 출구가 열려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비대위를 해야 된다고 맨 먼저 주장해온 입장에서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비대위 다 하자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렇지만 이 비대위는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직위를 건드리지 않는 비대위여야 된다. 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비대위를 이 출범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대표를 밀어내리는 시도를 하면 그런 비대위는 나는 반대다. 그거는 더 비대위가 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비대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 지난주 금요일 상임정국위원회 때도 그동안에 서병수 선거위원회 의장이 비대위 출범하면은 당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오시길래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자. 진짜 그런 것인지 그거 관계없는 것인지 유권 해석을 하자. 법적인 효과를 분명히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택을 안 하셨어요. 그냥 그 논의는 다음에 하자. 이렇게 넘겨버려서 법적으로는 당헌상으로는 이게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당대표가 자동 해임되는 건지 여부가 당 공식 입장으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말로만 계속 자동 해임이다 그렇게 하니까 언론도 이제 자동 해임된 것처럼 보도가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 대표 측에서는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이 부분이지만 비대위가 그 이용이 되니까 비대위 자체를 스톱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어떤 자동 해임 부분, 해석 부분 당내에서 좀 공감대는 있습니까? 조혜진 의원님하고 제 기억엔 하태경 의원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또 공개적으로 비대위 출범하면은 당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어요. 제가 아는 거는 우리 서병수 의장님요? 전국위 의장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정국위원회 유권 해석 권한을 가졌으니까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자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 됐으면은 만약에 거기서 유권 해석으로 자동 해임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졌으면 이 대표는 소송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소송한 것 자체가 저는 그것과 떠나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은 안 하는 게 낫다고 보지만 어쨌든 간에 소송 안 했을 거고 만약에 거기서 유권 해석이 내려졌으면은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해주기가 좋을 텐데 해서 유권 해석이 안 내려진 상황에서는 소송을 받아든 법원도 뭘 근거로 해서 이게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해야 되는지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자, 일단 재판이나 이 결과는 빠르면 빨리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비대위원장이 조호영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대표를 좀 설득하겠다, 명예롭게 퇴진시키겠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소통 대화가 가능할 걸로 봅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지금은 이제 조호영 대표가 본인만 임명이 될지 비대위원은 한 명도 인선이 안 된 상황이고 빨리 인선을 해서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다시 추인을 받아야 공식 임명이 되고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거의 골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대표하고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출구는 통로가 열려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근데 명예로운 퇴진을 하더라도 그 전제 조건은
당 대표 직위가 그대로 일단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당대표 직위가 자동으로 해임됐다고 한다면은 네. 이미 퇴진된 거잖아요. 좀 전에 앵커님 뭐 전 대표냐 제가 현 잘못 대표냐 말한 것 말씀하신 같아요. 것처럼 지금 대표입니다. 예. 현 대표 전 대표라고 하면은 퇴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퇴진된 건데 강제 그렇죠. 퇴출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명예로운 퇴진을 이야기하는 그 전제는 대표직이 아직 있다는 거고 본인이 스스로 그걸 결단해서 대표직을 물러나는 걸 논의하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미 퇴진됐다 해임됐다고 하면 명예로운 퇴진의 길도 막혀 있는 거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예. 자, 그러면 기자회견을 13일 날 지금 토요일 날 예고를 했는데 그 전에 좀 만날 가능성 특히 내일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간은 오늘 내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혹시 의원님도 들은 또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만나고자 하면 오늘 내일 시간 충분하죠. 예, 그리고 서로 간의 이 쟁점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또 해법이라든가 이런 게 대충 다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공감하고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나면 저는 그 대화가 또 소통이 가능하고 또 해법도 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뭔가 줄 건 줘야 되잖아요. 그냥 나가라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게 윤리위 징계든 비대위 출범이든 비대위 출범을 통해서 자동 해임이 되는 것은 간에 당헌 당규에 따라서 깔끔하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윤리위도 아시다시피 경찰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리하게 강행을 했죠. 당대표를 전당대회에서 뽑힌 2년 임기 당대표를 무리하게 그렇게 당원권 정지시켰죠. 그리고 비대위도 이 대표를 몰아내는 쪽에서는 비대위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 대표를 당대표 해임시키는데 지금 골몰하고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더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 직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비대위 기간이 조호영 원내대표는 내년 1, 2월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정기국회 때 현실적으로 또 전당대회를 하는 것도 또 어려운 일이고 하니까 그때쯤 되면 이 대표의 징계 기간이 끝나거든요. 1월 달 그때쯤 돼서 본인이 다시 복귀하는지 또는 명예롭게 또 사퇴하는지 정치를 일단은 이선으로 물러날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전당대회 기다려줘야 된다. 그래서는 아예 이 대표를 우리 당에서 축출하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하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상당히 좀 극단적인 선택을 계속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대표도 뭐 그런 행동을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고 자중하면서 해야 되겠죠. 지금 전당대회 시점 얘기를 좀 하셨는데 만약에 1월이나 그 이후에 전당대회 열린다면 이준석 대표 출마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열려 있는 거죠. 그 정도가 조건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를 들면 그 사이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기소가 된다든지 하면은 아마 다시 징계가 열려서 더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출마 길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법적으로는 출마 권리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타협책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위를 강행하고 비대위를 계기로 해서 자동 해임이라고 몰아가고 하는 이쪽 진영에서는 아예 이 대표를 우리 당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당대회가 내년 초에 열리게 된다면은 그런 분들은 그때 가서 또 이 대표를 당헌 당규를 거쳐가지고 이 대표를 원천적으로 출마 못하게 봉쇄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당의 분란과 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호영 비대위 어쨌든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혁신형 관리 비대위를 지향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대위가 단순히 전당대회 준비기구냐, 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당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내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느냐 네. 하는 그 부분인데 조호영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올해 9월이나 10월쯤에 전당대회 열어서 당대표 새로 뽑고 그때까지만 비대위가 활동하고 아하.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 안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건 안 된다. 그런 비대위는 비대위 자체도 할 필요가 없고 하더라도 자기는 위원장 맡을 생각이 없다. 그런 생각이어서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배경에는 내년 초까지는 비대위가 계속 존속하고 비대위는 단순히 상황 관리, 현상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또 정권 초기에 막 흔들리고 있는 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중심을 잡는 그런 주도적 역할도 또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당이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구시대적인 모습, 구태연의 모습을 깨끗이 개혁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혁신의 역할도 하는 그런 지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 얘기하셨는데 그 혁신하고 관련된 게 아마 지금 내부 구성원 같아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대로 지금 당연직으로 참여할 것 같고 윤핵관들이 또 이른바 많이 또 비대위에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제 우리 나경원 의원과 인터뷰를 저희 방송에서 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정도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윤핵관이 싸움의 일방 한편 당사자고. 그렇죠.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쪽에서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인데. 그 주장을 일부분 이해를 하면서도 이 법적으로는 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이 당헌당규에서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당 지도부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하려면 당헌당규로 바꾸든지 아니면 원내대표직 자체를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서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권성동 대표가 지도부에 비대위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비판적인 시선을 의식해서 비대위가 순항하는데 좀 좋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구성도 조영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문제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당 통합하고 국정 뒷받침하고 또 당 혁신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비대위 구성을 만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의원님도 지금 앞으로 비대위가 될 가능성도 있는지 어떻게 좀 짜고 있는지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식 제안 받은 건 없습니다. 혹시 하락하면 합니까? 지금 당직을 맡든 안 맡든 간에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제 당을 구하는데 제 모든 걸 던져 일할 생각이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그리고 친윤계 모임에 참여하신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 달 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용호 의원님이 모임을 만든다고 해서 전화로 여쭤보니까 이건 개파 모임 아니고 국정 성공을 위해서 사심 없이 다 모이는 거다라고 해서 그럼 형님 저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직후에 개파 모임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서 한이 많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그냥 하지 왜 또 그러냐고 생각했는데 한다고 하니까 좀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들어가서 열심히 할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 지금 의원들은 모두가 친윤입니다. 친윤이다. 이 시기에 당에 비윤이나 반윤이 있다고 하면은 벌써 당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정부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같은 연장선상인데 국민의힘 당 특히 이제 앞으로 꾸려질 비대위하고 대통령실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는지 보십니까? 한 몸으로 가야죠. 같이 가야 된다. 운명 대통령실과 우리 비대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조하고 특히 이제 당 쪽에 국정 운영 경험이 많은 분들이 다 포진돼 있으니까 어려운 시기에 정부 국정 운영이 연착륙하는 데는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약간 윤핵관이라고 알려진 분들 그분들 좀 조금 좀 자제하거나 좀 뒤로 빠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굳이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국민들이 다
국회가 보고 있고 민심이 평가하고 정리를 할 것이고 예. 국민의 뜻에 거슬려서 하면은 그 정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 정치의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인핵관이라는 이름으로 그 국민들의 비난에 표적이 되면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면서 지금 경제인 등 사면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MB 전 대통령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대통령실에 초기에는 저는 이제 MB 전 대통령 사면 확정된 걸로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기류가. 예,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의 그 설명이 여론이 안 좋았어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이건 아닌데 싶었던 게 사면이란 제도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호응받기는 어려운 제도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걸 사해준다는 건데 당사자들이 좋지 나머지 사람들은 불평등하게 느낄 거 아닙니까? 이 제도 자체가 그런 것이고 여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 이재용 회장 유일하게 50%를 넘고 찬성이 나머지는 다 50%가 안 됩니다. 반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여론을 생각하면은 사면이라는 제도 자체를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면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런 약간의 불평등성, 불공평성 이런 논란이 있지만 큰 틀에서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결단해서 하는 것인데 여론 이야기를 하고 또 주춤거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일 이틀 남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지율이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설명을 따르면 그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사면이라는 건 영원히 못하는 거죠. 언제 사면할 때 그 사면 다 국민이 반 이상이 찬성한 사면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시간을 한번 보자.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부분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겁니까? 나라를 위해 큰 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단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도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찬성이 낮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결정하면은 아무도 사면할 수가 없는 거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있지만은 그거는 사면권자가 큰 틀에서 나라를 생각해보고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단해서 하시면 그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정 운영 어떻게 좀 평가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올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 취임 직전에도 제가 그 당시 당선인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시기가 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일찍 왔어요. 왜 어려운 시기가 올 거냐고 말씀드렸나 하면은 우리 전 국정을 넘겨받은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때 이제 권력형 비리부터 재정 당진 또 각종 무리한 정책들 후유증을 스스로 해결 안 하고 다 우리한테 넘겨줬고 거기다 그러면서 또 온 세상을 친문 세력으로 다 깔아놔서 사실상 우리는 냉정하게 말하면 대통령직만 넘겨받은 거지 나머지는 거의 포위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지금 국정 운영을 시작했는데다가 경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죠. 거기다 우리 대통령께서 정치를 오래 오신 분들도 아니고 해서 어려움을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왔는데 일찍 온 것이 오히려 또 전화위복에 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고비를 쇄신을 통해서 잘 넘기면은 저는 미래가 밝다고 우리 정부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잘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짧게요.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낮잖아요. 이럴 때 당의 역할이 어떻게 될까요? 당도 그동안 많이 까먹은 데다가 지금 보고 있다시피 집권당으로서 지금 국정의 중심을 잡고 안정을 시켜 나가야 될 당이 우리 내부의 분란으로 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 그러다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있으니 대통령 지지율까지 같이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통령 위치가 형편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터 빨리 수습하고 나면은 서서히 이제 대통령이나 국정 지지율도 저는 회복돼 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